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지면 됩니다. 자, 저희 방금 이 CCS 첫 번째 편, 이 기본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저희 좀 본격적으로 CCS가 초전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정관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와 초전도체라는 문구가 정관에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라는 어찌 보면 CCS의 굵직한 출사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최대 주주까지도 변경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각종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볼 거고요. 지금 이 영상에선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도 같이 나눠볼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어떠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주식 리딩방 가입을 권유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 오피셜한 이 팩트에 기반한 정보만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대기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거의 끄트머리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23년 11월 1일 경쯤이었죠. 자, 이때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권영환 씨와 김지훈 씨 성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한 주요 내용이라서 사내이사 선임이 관련된 그런 건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 한참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 관련돼서 신성 델타테크 또한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그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CCS도 보고서 이제 CCS는 방송 사업을 넘어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였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지훈 씨께서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근무를 하셨었고요. 이 권영환 씨께서도 고려대학교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오시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필, 친필 서명까지 권영환 씨와 김지훈 씨의 서명까지도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사내이사 선임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변경 후의 내용이 2차 전지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 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요 두 가지 문구 때문에 정말 이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죠. 근데 또 한참 이때 당시 아마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던 자료에 따르면요. 이렇게 정관 목적을 사업 목적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을 실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한 신사업에 관련된 진짜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금감원 조사 이런 분위기 또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반신반의하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초전도체 권영환 교수 CCS 경영진 합류가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매자 컨텐츠 하우스 210 관계자는 CCS 인수 후 이사회를 통해서 초전도체 사업 관련 적용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사업 다각화와 확장을 위해서 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컨텐츠 하우스 210 이쪽에서 이런 관련된 인터뷰를 굉장히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콘텐츠 하우스 110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렇게 2023년도 9월 25일자의 날짜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양수인이 콘텐츠 하우스 210이었고 양도인이 이때 당시 이현삼 씨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이현삼 씨께서 콘텐츠 하우스 210의 보유주식 전량을 양도를 한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금액이 이때 당시 200억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콘텐츠하우스 210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보고 오셨던 이 언론 보도 내용에서 이 콘텐츠하우스 관계자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이현삼 씨에서 컨텐츠하우스 110 이때 당시 소유 비율이 24.24% 주식수를 보유를 하면서 최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또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과기정통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결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를 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니까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관련된 심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과기정통부는 콘텐츠하우스 210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취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현삼 씨께서 꽤 취득을 했던 이 보유 주식수 있죠. 이현삼의 주식 1385만 2287주를 2024년도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콘텐츠 하우스에 시정 명령을 통지를 했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렇게 최대 주식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해제 취소. 해제나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채권자를 보시면요. 나인홀딩스 대부라는 곳에서 콘텐츠 하우스가 대금을 빌렸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의 담보권을 실행을 함에 따라서 약 480만 주가량 이렇게 해소된 담보 제공 주식 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CCS 측에서 공지를 올려놨던 때도 있었죠. 바로 최근 과거입니다. 자, 근데 이 CCS에 유상증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 명단을 한번 좀 보니까 그린 BTS 그리고 퀀텀포트라고 해가지고 이 그린 BTS의 대표이사는 장평영 씨와 권영환 씨, 그리고 이 퀀텀포트의 대표이사는 권영환 씨로 이런 어떠한 내부 거래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 많은 걱정도 하셨던 때였죠. 그래서 이 다음에 바로 또 이런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린 BTS 외 한 개사, 그러니까 여기에 퀀텀포트가 포함된 겁니다. 퀀텀포트에 포함된 이쪽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부터 최다액 출자 변경 승인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 다음 보시면 최다액 출자 변경 승인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CCS 최다액 출자자가 된 그린 BTS와 이렇게 24년도 6월 21일까지 주식의 처분 등을 시정을 하고 과기부에 제출을 해라. 그리고 퀀텀포트도 마찬가지로 최다액 출자 변경 승인 없이 치러진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 이제 24년도 6월 21일까지 주식의 처분 등을 시정을 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을 할 것. 이렇게 시정 명령 통지서가 또 한 번 공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CCS에 투자를 진작부터 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좀 어지러웠죠. 뭐 하루가 다르게 달리 이런 공시가 올라왔다가 또 저런 공시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서 그만큼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바람에 굉장히 변동폭을 좀 심하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서는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을 했다는 공시까지도 올라왔어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의 이런 사고 발생 내용을 가지고 고소인을 보시면 윤땡땡 외에 4명 그리고 피고소인 정땡땡 외에 4명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관련인들을 특정 지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길 권고를 드리고요. 이 윤땡땡 씨와 정땡땡 씨 이렇게 우리 아까 확인하셨던 요 사내 이사명부에서 윤 씨와 정 씨를 찾아보시면 대충 가닥은 좀 잡히실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까지 지금 이 최근 CCS의 행보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 과거에도 이 CCS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정치 관련돼서 이렇게 좀 등락폭을 크게 가져갔던 때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너무 과거 차트이다 보니까 이 부분 뭐 크게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주가 흐름만 놓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23년도 7월, 8월, 9월부터 차트를 한번 좀 지금까지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도 이때 당시 김동연 관련주로 좀 시장에 관심은 좀 있긴 있었어요. 이 김동연 씨가 충청도 출신인데 CCS가 충청북도 충주랑 제천, 음성 등에서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동연 관련주를 엮이면서 시장에 좀 수급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 동의안 가결 소식 속에서 김동연 관련주로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근데 그러다가 사실 이때 당시 이때 당시 고점 찍었던 요때는 여러분 LK99 관련해서 이때부터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였던 겁니다. 이때 김지훈 씨와 권영환 씨가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된다는 아까 우리가 보고 왔던 그 공시가 나왔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초전도체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와 그 흐름을 같이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간중간 뭐 중국에서 이 LK99 관련된 복제를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석배 퀀텀에너지 대표께서 연세대학교에서 초전도체 뭐 개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발표도 뭐 진행을 하고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그러던 와중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한번 좀 쏟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가 이 과기부에서 최다의 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해서 원상복구해라 이런 명령이 통지가 됨에 따라서 주가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요동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이 대시세를 방출을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때였죠.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또 마찬가지로 LK99 논문 저자였던 김현탁이라는 교수님께서 3월달에 미국 물리학회 즉 APS였죠. 이때 당시 APS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된 발표를 한다. 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대시세를 방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정말 어떠한 뭐 샘플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어떠한 뭐 샘플이나 이런 게 등장하진 않았고 그냥 좀 인터뷰 방식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어찌 되었건 사실 이때 관련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분명히 맞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 추이는 아까 우리가 좀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뭐 횡령, 배임 관련해서 뭐 소송을 뭐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런 오너 리스크 관련된 이런 변동성이 지금 주가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 들어서의 이런 요 하락의 이유는 여러분 제가 뭐 방금 말씀드렸던 요 오너 리스크 관련한 리스크도 있었지만 지금 주식시장 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듦에 따라서 시장 자체의 자금 이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업종 차트랑 좀 같이 놓고 비교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900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장에서 870선까지도 깨졌어요. 거의 뭐 최근 한 열흘 정도 동안, 열흘의 기간 동안 굉장히 시장 지수 자체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의 연속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CS 또한 어제 이렇게 이 초록색깔 선이 61선까지도 이탈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밑골이 달고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때 이미 11선과 21선 모두 이탈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이 61선 근처에서만큼은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5% 넘게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장중 좀 말아 올려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장 초반부터 좀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지지 구간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수급 주체 먼저 이 동향을 먼저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면요. 가장 최근까지 외국인이 엄청나게 좀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외국인들 물량 출하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주가 또한 이렇게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세가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좀 견인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 지금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시간대별로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시면요. 이렇게 장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도세로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 들어와선 다시 매수세로 돌아와서 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이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이 끝날 때 이 외국인들 물량이 어떻게 집계를 되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세는 다시금 들어와 주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CCS 이 개별 종목만 놓고 봤을 땐 프로그램 매도세가 굉장히 지금까지는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개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이 어떠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같이 견인이 되어야만 주가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외국인은 일단 지금까지만 집계가 되고 있는 물량 한에서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오늘 조금 더 강하고요. 프로그램 매수세 또한 매도세예요. 지금은 매도세가 어제 순매수량의 거의 한 2배가 넘어가는 지금까지의 매물 출하량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꼭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이런 내용들 토대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도 요 3,500원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60일선을 완벽히 상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3,500원 요쪽 지지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한 번의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CCS가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배임 횡령에 관련된 요 소송, 요게 어떻게 매듭을 잘 맺을 수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귀를 좀 쫑긋 세워서 계속해서 이 귀추를 우리가 좀 탐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제가 또 그때그때 취합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데이업 채널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도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는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